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나우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통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통풍 요산을 관리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좌우가 됩니다. 요산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에서 최종적으로 대사돼서 나오는 산물이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냐가 이제 궁금하시겠는데요. 퓨린은 보통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동물의 내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산을 많이 이제 배출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동물의 내장 요리들은 좀 통풍이 있거나 요산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줄이거나 드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뭐 설렁탕, 뭐 곰국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그 이제 진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요산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고기를 푹 삶은 그런 국물 요리 등은 좀 드시지 않는 편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등푸른 생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등어라든지 멸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요산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근데 생선을 좋아한다, 그건 흰살 생선은 좀 괜찮습니다. 뭐 갈치라든지 조기, 가자미 이런 흰살 생선은 요산의 함량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생선들로 좀 대체해 보시는 것도 이제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술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여쭤보세요. 술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많이 먹는 술이 뭐 소주, 맥주, 뭐 또 막걸리,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맥주가 가장 이 퓨린 성분이 높습니다. 맥주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맥주보다는 차라리 소주가 난데, 통풍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은 알코올 자체가 요산 이제 생성이나 좀 이런 데 민감도에 좀 많이 높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절주나 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은 하루에 10컵 이상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산이 우리 몸에 이제 생성이 되면요, 대부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 흡수를 잘 하지 않으면은 소변을 잘 안 보게 되죠. 그러면 체내에 이제 요산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을 좀 충분히 드시면 그만큼 이제 신장을 통해 가지고 물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출이 되면서 요산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는 통풍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통풍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고요. 대사증후군 대부분 비만한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개중에 어떠신 분들은 살을 뺀다고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시고 급격히 살을 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풍이라는 거는 요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뺀다고 했을 때 급격히 살을 빼게 되면 체중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같이 이제 내 몸에 유지하고 있던 요산의 농도보다 갑자기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요산의 변화가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러면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통풍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서서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방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지방 자체가 또 요산의 배설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넣고 조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기름을 넣고 그 음식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낫고요. 기름 중에서도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기름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외식을 갔어요. 만약에 그 고기가 나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뭐 꽃등심 같은 경우는 지방도 많이 들고 맛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퍽퍽하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양이 많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퓨린이 몸에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또 다음 날이나 이렇게 통풍 발작이 올 수 있고요. 만약에 회식을 가셔도 술보다는 생수를 드시는 게 나아요. 술 자체도 일단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 중에는 나는 술을 안 먹겠다, 그래서 청량음료를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청량음료 안에 있는 그 인공과당이 있어요. 근데 그 인공과당 자체가요, 또 거기가 이제 요산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과당이 들어있는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이 그거를 이제 뭐 고기랑 같이 먹는다. 역시 통풍 환자한테 좋은 식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고기는 드시고 싶으면 고기는 드시되 좀 기름기가 적은 걸 드시고, 음료는 가급적 생수를 드시는 것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좀 팁이 될 수 있겠고, 샐러드 위주로 해가지고 야채, 그 다음에 올리브유에 이제 버무린 샐러드를 좀 많이 좀 먼저 드셔가지고 배를 좀 어느 정도 좀 포만감을 좀 주신 다음에 고기나 이런 거 드시면은 과식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통풍에 그럼 좋은 음식이 뭐냐? 일단 유제품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야채들은 다 좋고, 그다음에 계란류는 괜찮습니다. 계란, 뭐 메추리알 이런 것들은 또 요산을 이렇게 높이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좋고요. 콩이라든지 뭐 두부 이런 것들도 잘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참 먹을 게 없죠.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고, 과식하지 말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식사를 하시면 좀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통풍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약물들을 복용할 때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